친숙하고 이렇게 예쁘지만은 살살 뜯어보면은 완전히 또라이끼가 그냥 막 넘치는 그런 그 불안하고 뭐 그로테스크보다는 친숙하지만은 또 뜯어보면 섬뜩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작가예요. 들은 주로 이제 어떤 캐릭터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인물화를 그리는데 인물화가 그냥 뭐 똑같이 그리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근데 뭐 생각이 없는 그림이 어디 있겠어요? 뭐 우리 그 동양말로 동양의 속담대로 무덤에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는데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 미술계 좀 뭐 세계적인 미술계에서 특히 이제 어떤 그것도 이제 뭐 약간 이분법적 논리지만은 유럽, 미국 좀 약간 자본주의화가 많이 진행된 뭐 강대국들에서의 이제 어떤 그 미술가의 그 편승된 그 뭐라 그러냐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일단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문화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선진 그 뭐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꾸 그쪽으로 이제 그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.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분법적인 생각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. 하지만 또 그게 어떤 예술 세계를 발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상당히 그 모호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시아나 특히 우리 한국이나 좀 약간 좀 그 이 우리 지금 현재의 그 어떤 그 상황 뭐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미술판 이쪽에서 판도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좀 약간 불행한 나라 아닌가 미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우리가 이 보통 뭐 문화 경제가 계속 똑같이 발전해 나가면은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. 그리고 요새 이제 케이팝이나 우리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음악적인 곳 뭐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 영화나 이런 미술 쪽이나 이런 데는 좀 뭔가 좀 등한시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뭐 좀 불편한 진실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과거를 보고 그다음에 뭐 이 유럽이나 미국의 미술을 좀 보다 보면은 뭐 해결책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오늘 이제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이 룩 트위만스라는 사람은 이제 벨기에 사람이에요. 이 벨기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뭐 세계 2차 대전 그 뭐 그때 유럽이 엄청 그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. 그때 이제 벨기에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제는 이제 그 세계 대전, 이렇게 말하자면 2차 세계 대전 이런 게 주제예요. 그래서 유럽의 그 신구상주의 화가들의 핵심인데 이 작가도 이 보면은 형태는 모호해요. 근데 뭐 이런 데 쓰고 있는 거는 마치 뭐 핵폭발을 연상시키는 듯한 어떤 머리, 그다음에 이렇게 다 얼버무리는 듯한 하나의 인체, 그다음에 여기 뭐 거의 거대한 뭐 이런 그 원 안에 어떻게 보면 무덤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또 희미하게 나타나는 사람의 얼굴 이런 걸 보면은 이 엷은 색채에서 그 빠른 붓질을 통해 가지고 뭐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진 않더라도 그 주는 뉘앙스가 약간 젖어 있는 듯한 뭐 그런 거. 그다음에 우리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면 마치 초점이 안 맞는 듯한 그런 그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작가예요. 그래서 이제 주제는 뭐 선과 악을 다루고 있는데 이 뭐 이렇게 제목을 통해 가지고 뭐 하나의 주제를 얘기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레이어 추가하듯이 또 하나의 또 뭐를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을 뭐 이 비빌리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제 그걸 찾아봤는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. 어젯밤에 좀 찾아봤는데 그 어머니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이제 그 벨기에 플란더스 거기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 집안이 나치를 엄청 동조한 집안이에요. 이 일가들이. 그래가지고 이 작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,
그런 가족적인 반항이 좀 있었던 작가예요. 그래서 이제 작품이 이런 식으로 흐른 것 같은데 이 매혹적이면서도 좀 두렵고 두려우면서도 뭐 하여튼 하고 싶은 뭐가 이야기가 있어요. 근데 이 작가도 약간 뭐 기질이 어릴 때부터 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 실기 대회 우승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 꿈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일단은 뭐 저기 그 이 삼촌이 그 헤이그에 살고 있는데 그 삼촌을 통해 가지고 무슨 미술 전람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몽드리앙을 접한 모양이에요. 그 몽드리앙을 접했을 때 아, 나는 이 그 저 사람의 그 미술의 형태, 현대 미술의 저런 형태를 난 이해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진보적인 생각도 있었던 뭐 청년기를 보냈죠. 그 나중에 이제 브루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부다페스트 뭐 이런 데 가서 공부도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구상성이나 뭐 이런 걸 잘 보면은 그 이 18세기 미술에 이제 엘 그레코라는 그 분의 미술이 있어요. 엘 그레코. 약간 성화를 많이 그리는데 거기는 인물상이 좀 길쭉길쭉하게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해요. 엘 그레코가. 그래서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았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작가예요. 그리고 다음 작가는 이, 이 비렐름 사스날, 뭐 하여튼 발음이 좀 저거 하긴 한데, 이 폴란드 화가예요. 폴란드 화가인데, 이 사람은 이제 사진, 뭐 포스터, 뭐 회화, 뭐 가릴 것 없이 많은 그 다양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알려져 있는데, 어, 그쪽 폴란드니까 폴란드의 그쪽에서 학교를 다녔겠죠. 그 이름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라쿠프인가 뭐 그런 미술학교를 다녔어요. 그게 1999년 정도 되니까 72년생이니까 지금 한 50이 좀 더 넘었겠죠. 그래서 어떤 그 이 미학이나 뭐 이런 거, 그다음에 이 진부적인 형태에서 좀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. 이렇게 터치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리고 이런 그 형태나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거 보면은 그 광고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그 경력이 이해가 되고 약간 그래픽적인 거, 그다음에 사진적인 거, 뭐 그런 거, 뭐 딴 그 미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그런 사진 쪽, 영화 쪽 이런 데 그 관심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재료는 연필이나 잉크, 사진, 뭐 비디오 다 이용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그 이 풍경이나 뭐 스냅이 좀 약간 아리까리 이건 뭐 뒤에 자동차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약간에는 그 예측 불허의 그런 그 어떤 형태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포스트 모던이니까 모던 그쪽에 포스트 공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. 그래서 그런 생산력 그런 걸그 불러 일으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뭐 아무튼 이 양반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또 영화도 많이 그 했는데 거기에 뭐 삭제된 게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공산권이나 뭐 이런 데서 약간 좀 굉장히 힘들게 뭔가 작업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서구 문명도 좀 받아들이면서 뭐 엘비스 프레슬리에 관한 그런 영화 이런 것도 제작했다 그러니까 그 아무튼 이 그 영화 이제 그 제목이 더 밴드라는 건데 이제 밴드가 이제 어떤 음악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거기에 그 철도 노동자가 나오는데 그 철도 노동자가 실수해가지고 그 메틸 알코올을 갖다가 보드카를 만들었어요. 잘못 만든 거죠. 근데 그 보드카를 만들므로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거기에 질병이나 뭐 실명, 뭐 사망 등 그런 거가 이제 그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그 이 회화로서의 표현은 여기 보면 이게 막 그 질병이나 뭐 이런 거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형체, 그다음에 이런 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표현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런 작가예요. 아무튼 이 폴란드 작가를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도 이거 재미난 사람인데 이 에버하르트 하베코스트. 야, 이 이름도 어렵다. 에버하르트 하베코스트. 67년생인데요. 뭐 근데 일찍 또 이게
좀 죽었더라고. 2019년에 죽었으니까 뭐 이 사람은 조각가하고 박제사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베를린 출신인데 베를린 뭐 드레스켄 뭐 그쪽이 주무대였는데 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조각가고 박제사 어머니가 뭐 있고 그러니까 이 그 석공을 좀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. 그래서 석공 인턴십도 하고 그랬대요. 그 나중에 이제 부다페스트하고 뭐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했다가 다시 이제 쿤스트 아카데미 교수도 하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런 형태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디지털을 이용한 거예요. 그래서 사진의 그 소스라든가 이런 걸 빌려다가 컴퓨터로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이 잉크젯 프린터로 해가지고 인쇄물을 뭐 전시한다거나 판다거나 이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어떤 즉각성 이런 즉각 뭐 뭐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 이건 뭐 무슨 우리 그 서커스에 단에 있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단순하지만은 이 단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간결하면서도 그 막 당황스러운 듯한 이게 왜 얘들 이러고 있는 거야? 뭐 절벽으로 올라가는 거야? 뭐 이런 듯한 어떤 그 알 수 없는 긴장감 이런 거를 이제 유도하는 작가예요.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시절에 그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질 때였으니까 이제 그런 작가로 이제 지금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. 이 사람은. 그 다음에 이 이게 누구냐? 닐 타이트. 닐 타이트 이제 영국 작가인데 이 지금 보면은 약간 그 드로잉적 요소가 굉장히 좀 손에 힘을 빼고 슬쩍슬쩍 하면서 굉장히 그 좀 재밌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작가가 뭐 일반 그 흔한 작가보다는 약간 그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뭐 일상의 물건이나 뭐 강아지 있는 것도 좀 희한하지만 그 맞아 이런 거 보면 초현실적인 그런 표현도 좀 슬쩍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머리도 있고 몸도 이건 버섯을 거꾸로 놨나? 뭐 이런 그 듯한 그 의인화된 그 형태의 기하학적인 그런 무늬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좀 재미있고요. 이 사람은 이제 논리나 뭐 부조리, 뭐 아름답다에 대한 반항, 뭐 또 그로테스크한면서도 또 이렇게 좀 이쁘장한 색깔을 써가지고 뭐 좀 알아볼 수는 있지만 모호한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거 무슨 경험을 한 것 같지만은 관련이 없는 그런 거. 그러니까 아주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. 이 사람이 이제 그리는 그 풍들이 좀 그런 거고.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이렇게 재밌게 보는데 이 아르넷에 있는 그 경매 자료나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 재밌게 그렸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벨기에 이제 이 책에 벨기에 사람이 꽤 많아요. 한 대여섯 명이 되는데 이 미카엘 미카엘 보레만스라고 읽어야 되겠는데 이제 뭐 벨기에 켄트 출신이에요. 이제 1963년생이니까 나이가 꽤 많죠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마네하고 드가의 풍을 많이 연습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작가예요. 그리고 자기 입으로는 뭐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그런 분위기예요.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사각형 안에 이 형태는 또 여기 처박혀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 이 뒤에 그 진짜 뭐가 앉아 있는 거야? 하는 그 이 미완성의 그런 그 은근한 그런 거를 갖다가 이 사람하고 뭐가 이렇게 좀 들어있긴 한데 약간 좀 이상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. 이렇게 좀 은유의 형태가. 그래서 이 내가 그 아르넷이나 뭐 다른 인터넷 자료, 그다음에 뭐 에스카트 이런 데서 좀 찾아봤는데 이 양반은 그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자기가 하면서도 또 자기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작가예요. 특히 이제 아동을 그린 작품에 보면 뭐 조그만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지만 뭐 아동의 그 성적 대상화라든가 이런 거를 은근히 암시하면서 또 막 피투성이 유아 막 이런 걸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대중적으로 막 비판을 받았던 작가이기도 해요. 이 사람은. 그래서 그 어떤 그 미카엘 볼레만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작가고 하여튼 터치는 여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터치인데
아이고 고양이 녀석이 자꾸 밥 달라고 나를 쳐다보네. 아, 참 고양이 녀석들 정말. 아무튼 이 약간 좀 표현 방식에 있어가지고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자, 오늘 요 다섯 개 지금 시간이 19분, 15분 됐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. 이 30분 저거로 해가지고 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뭐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. 또 어떤 때는. 아무튼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건가? 잘 되고 있나 봐요. 그다음에 장샤오강은 뭐 워낙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작품이 많이 들어와 있고 뭐 한때는 뭐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 엄청 막 그냥 뭐 한국에다 들여다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. 근데 그게 뭐 지금도 그러느냐? 그건 모르겠어요. 뭐든지 유행이라는 거는 때가 있고 하나의 그 흐름이 끊기고 나면 또 다시 또 진행되기가 굉장히 또 어렵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술사 쪽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동아시아에는 그리고 네 마리의 용이라고 그러는데 장샤오강, 뭐 장판지, 그다음에 또 누구더라? 뭐 이름도 다 까먹었는데 그 대신 이제 이거 이 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 박제된 눈 듯하면서도 그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어린 아이의 모습. 그다음에 여기도 이 화분을 보면은 마치 이 정적인 그런 장면이 인위적인 그런 장면을 쓱 하면서 이 문화혁명 그 이후에 어떤 그 세대들의 갈등 뭐 이런 거 같은 걸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피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장시호왕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패스할게요.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그 안나 비에르게르. 이제 참 이름이 참 어렵긴 한데 그 스웨덴 출신의 1973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. 많은 그 잡지나 뭐 그림, 책 이런 데서 인용하기로 차용을 해오는 작가로 이제 유명한데 뭐 뭐 이런 그런 걸 그린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책이나 뭐 이렇게 잡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여행 정보 브로시 같은 데서 이제 자꾸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 바탕이 알루미늄 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알루미늄 판에 이제 어떤 이제 채색을 하는 건데 역시 형태들은 이때 당시에 이제 이분도 보니까 그 센트럴 세인트 마틴 학교를 나왔더라고 영국에서.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상위 학교인 그 로얄 컬리지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코스를 밟아서 석사까지 가신 분이에요. 거기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센트럴 세인트 마틴이나 뭐 이 로얄 컬리지가 좋은 학교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출신들이 많아요. 지금 미술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고.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끼리끼리니까 어차피 할 수 없어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쪽에 뭐 세실리 브라운이나 거기도 다 그 센트럴 세인트 마틴 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리고 유명한 또 그 여류 작가들이 거기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렇게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은 그런 거에 대한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금의 이 어떤 이 미학이나 그다음에 세상 흘러가는 경제적인 관념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비교 분석하는 것도 괜찮아요. 저는 이제 친구하고 같이 통계학을 뭐 그 친구가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라 그리고 저도 이제 세대 차이는 많이 나요.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. 뭐 MZ 세대들이 내가 MG라고 발음 안 한다고 뭐 이제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. 이제 세대 차이니까. 뭐 세대 차이라는 게 사실 100년 이래로 뭐 그까짓 게 뭐 대수롭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차이는 차이니까 뭐 확실한 건 뭐 그런 거는 뭐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MZ라고 발음을 하거든요. 저는 그런 세대예요. 우리 딸이 이 얘기 들으면 막 웃겠다. 아무튼 하여튼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자꾸 들추고 뭐 설명을 하고 이런 이유는
진짜 처음부터 이 딸이나 우리 가족들 때문에 한 건데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요새 뭐 계속 구독자님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좀 이렇게 좀 정성도 들이고 이제 이 제가 말하는 것도 좀 약간 조심스럽고 그렇거든요. 예전에는 제 반말로 다 했었어요. 초창기 때 그 우리 가족한테 남기는 그 이 재료학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는 반말 써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고쳤어요.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뭐 이제 이 글렌 브라운이라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또 한번 알아볼 텐데 뭐 글렌 브라운은 이제 그 노선빌랜드 그쪽에서 이제 주무대였는데 영국이죠. 1966년생이니까 이분도 이제 나이가 꽤 되는 분이죠. 이분은 그 과거에 있는 그 어떤 그 옛날 그 궁정 화가들이 썼던 그런 그 형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서도 이게 차용해 오는 거죠. 이 보통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뭐 이런 류의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차용을 해요. 그리고 여기 이 동그란 거 이게 환히 싹 돌아가고 있는 거 무슨 예수님을 또 차용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재밌어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거로 유명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. 뭐 표절했다 뭐 이런 거로.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우리의 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뭐 글귀 하나만 따와도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. 뭐 음악도 그렇고. 근데 우리 그 이 미술에서는 굉장히 그런 거에 후회해요. 할 테면 해봐라. 가져올 테면 가져와 봐라. 얼마든지 자유스럽죠.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그런 건 다 감당하는 거죠, 뭐. 근데 굉장히 후회해요, 그런 면에서는. 그래서 요 강의들이 다 끝나고 나서는 거짓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좀 해볼 그 예정인데 그런 거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. 진짜 그 진품과 위조에 대한 그 어떤 그 이 미술계의 이야기 뭐 그런 거를 좀 주제를 좀 삼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피카소라든가 뭐 살바토르 달리 그다음에 그런 거 명품들 그런 내용을 좀 할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이 글렌 브라운 이 사람은 그림을 차용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영국 미술가인데 그 다른 예술가들을 복제한다 뭐 이런 거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2022년 그 런던에다가 브라운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박물관을 설립을 했대요. 이 마티유 웨이라는 사람인데요. 이 영국 그 로열 컬리지 그 출신이더라고요, 이분도. 아무튼 근데 약간 최현실주의의 어떤 그런 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뭐 77년생이에요, 이분도 이제 7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인데 하여튼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터치를 많이 썼어요. 이런 게 마치 뭐 억압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지만 그 형태도 보면은 뭐 색깔도 다 이쁜데 또 터치가 막 징글징글하고 그다음에 또 컬러는 또 되게 예뻐요.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언밸런스적인 사람이 있고 그 분놀림은 또 아주 그 경쾌하면서 세련된 것도 있고 여기는 또 시원시원하게 표현도 하고 하여튼 이 매혹적인데도 약간 좀 그 이 부패적이고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아름다움이면서도 쇠퇴한 게 있고 하여튼 코믹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거 하여튼 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 순수한 그 분위기도 있고 하여튼 이 급진과 크로테스크 뭐 이런 걸 그냥 종합적으로 막 그 하는 작가예요. 예, 재밌어요. 그래서 익살하고 뭐 익살스럽고 뭐 소름 끼치고 이런 게 다 공존하는 듯한 그런 형태의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. 아무튼 저는 재밌게 보는데 하여튼 뭐 아주 뭐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저건 아니지만 재밌고 하여튼 그 그런 그 터치나 이런 게 여기 보면 마치 그 뭐 유리로 만든 인물 같기도 하고 뭐 여기엔 또 개 형상이 있고 하여튼 좀 희한한 분이에요, 이분도. 내가 이 양반 거리다가 작가로 얘기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아, 그 힘들어서 고치는데. 이분은 이제 존 커린이라는 작가인데 뉴욕에 사는 남자예요. 근데 1962년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꽤 드신 분이지. 이분은 터치나 뭐 이런 구상적인 내용 보면 엄청나게 그 능숙한 사람이에요. 해부학적으로도 능숙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잘 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
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, 이 행위에 대한 풍자적인 건 엄청나게 많아요. 여기 거위 같은데 여기 입 벌리고 있는 건 뭐지? 뭐 하여튼 이런 그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작가예요. 그러면서도 이 실력이 아주 탁월해 가지고 굉장히 그 세련된 그 어떤 색채와 뭐 이런 걸 쓰고 있거든요. 이 그물로 이렇게 해서 참 희한한 그 어떤 몸짓이나, 그다음에 왜 아직까지 밧줄을 가지고 있는 거야? 이걸 잡겠다는 거야? 뭐야? 하여튼 이런 듯한 그 어떤 그 풍자적인 내용이 많아요. 그리고 여기 뭐 만선이잖아요. 도대체 이 그물 가지고 이 누드로 어떻게 이런 걸 잡았냔 말이야? 뭐 이런 얘기.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, 그 뭐 르네상스의 그 책이라든가 대중 잡지, 그다음에 패션 모델들, 패션 잡지 이런 데서 막 따온 거를 갖다 그냥 짬뽕하는, 차용하는 사람으로 또 유명해요. 그러면서 약간 대별되는 듯한 이런, 이게 뭐 지금 근육으로 보면 둘 다 남자인데 어떻게 보면 여자의 표현일 것 같기도 하고, 그 신체 에로티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, 그다음에 과장된 거 어떤 이 그 섹션 이런 거, 어떤 이 하여튼 캐릭터는 그 실제 인물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, 영감을 얻었다고 그러는데, 뭐 아무튼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. 하여튼 특히 표현력에 있어가지고는 좀 대단하거든요. 뭐 하여튼 이 사람도 공부는 많이 한 사람이에요. 카네기 그 멜론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예일대에서 이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. 이분도. 그래갖고 공부는 또 많이 했어요. 이 작품도 그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 표현을 하는 작가인데, 그 리차드 왓슨이라는 사람이에요. 그 1971년생이고 영국 사람이죠. 영국의 노피에서 이제 태어났다 그러는데, 노피야 노포야 이런 데서 태어났다 그러는데, 그 하여튼 윈체스터 미술 대학에서 이제 그 학위를 했고, 첼시에서 다시 이제 뭐 어떤 석사 학위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, 이제 주 작업은 초상이에요. 아이들, 뭐 이렇게 소녀들,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했지만은, 이 시절에 그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토머스 뭐 겐즈버그 뭐 이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, 이 사람을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런 그 표정이나 요 색깔이나 이런 형태 뭐 이런 거 보면, 눈빛이나 거 보면 괜히 으스스하면서 이상한 것을 암시하는 듯한, 여기 공허한, 또 이거 통하잖아. 그러면 이게 뭐지? 심리학적으로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? 뭐 이런 듯한 내용이, 뉘앙스가 이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 양반의 비평문을 좀 찾아봤는데 그런 게 은근히 좀 있더라고. 친숙하고 이렇게 예쁘지만은 살살 뜯어보면은 완전히 또라이끼가 그냥 막 넘치는 그런, 그 불안하고 뭐 그로테스크보다는 친숙하지만은 또 뜯어보면 섬뜩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작가예요. 그 불안함도 사실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지. 여기에 또 이 털을 보면 무슨 이상해, 좀 느낌이. 비둘기를 꽉 잡고 있는 모습. 그다음에 뭔가 그냥 마치 죽일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막 들고. 그다음에 이제 베네딕트 베이라는 뭐 제가 아는 분이에요. 이번에 이제 우리 보자르 학교를 다녔으니까. 이분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보자르에 보면 회화과가 있고 이제 대생과 뭐 판화과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, 과가 중요하진 않아요. 다 호환되니까. 근데 이분은 하여튼 그 이 안토니오 세기라는 그 반에서 공부를 했었어요. 1986년경에. 그러니까 저 같은 시대에 이제 그 다니던 사람인데, 이게 보통 이제 그 뭐 인물화 뭐 이런 걸 보면 약간 중세 시대에서 뭘 따오긴 따와요. 근데 또 이런데 이렇게 형태를 보면은 그 마치 그 로버트나 뭐 이렇게 그 캐릭터적인 그런 요소도 좀 들어가 있고, 또 왜 뜬금없이 곰인형을 이렇게 또 누드가 안고 있고, 여기는 또 뭐 돼지 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고, 그다음에 이런 얼굴의 표현도 약간 모호하면서도 좀 그래요. 이분도 마찬가지로 좀, 내가 비평문에는 그런 게 잘 안 써 있지만은 뭐 엘그레코나 뭐 이런 길쭉한 그 18세기의 그림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, 그다음에 여기 터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스무스하면서 경쾌하고, 근데 칼라는 굉장히 보자르적이고, 보자르적이 뭐냐면 약간 좀 구상에서의 어떤 그 구상주의 작가들 뭐 그런 그 풍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,
뭐 그런 게 좀 있어요. 아무튼 그 뭐 이렇게 이 책에 이렇게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반갑네요. 이런 분들. 뭐 어느덧 이 책 한 권은 이제 제가 다 설명해 가는데 이분도 이제 그 재밌어요. 이 로슨 크로우라는 사람인데 뭐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. 미국 사람인데 1982년생이니까 나이는 그래도 많이 젊은 편이죠. 40대니까. 그 텍사스 출신인데 이 스쿨 오브 아트 비주얼을 나와서 나중에 예일대를 졸업한 사람이니까 아주 뭐 학벌에는 뭐 또 최고까지 간 사람이죠.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마지막이긴 하지만은 이 보니까 경력에 보면 여기에는 경력이 그 경력이 안 나와 있는데 그 프랑스 나탈리 오바디아에서 전시를 했더라고요. 그 프랑스 나탈리 오바디아는 이제 젊은 그 화상이 운영하는 갤러리였는데 제가 거기서 전시를 했었거든요. 그 뽕피도 옆에 있는 갤러리인데 그때 제가 1993년에 했거든요. 나탈리 오바디아에서 93년이냐 94년이냐 그때 전후로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뭐 그 목탄이나 뭐 이런 그 레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부유하는 그 이 어떤 뭐 일종의 어떤 토로소죠. 토로소를 이제 쪼개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으면은 여기 밑에다 하나 이렇게 띄울게요. 근데 그렇듯이 이제 그 나탈리아 오바디아에서 이제 그 취급하는 작가들 그 이렇게 선택하는 작가들을 보면은 약간 구상성이 있으면서도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이 소설적이고 뭐 이런 작가들 좋아해요 거기가. 뭐 그쪽에 이제 그 갤러리의 이제 여사장은 굉장히 미인인데 아무튼 그 나탈리 오바디아에서 전시했다는 그 기사를 딱 보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히 좀 이렇게 좀 찾아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암시 같은 거 마치 링컨 같은 사람이 어떤 뭐 이 안에서 뭐 회담에서 뭐 이런 거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범선이 나오면서 스케일이 큰 그런 대규모의 묘사를 하면서 뭔가 이 풍은 또 로코코 풍이고 또 디자인적이고 뭐 어떤 또 이 나중에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카우보이 스타일의 이제 그런 거를 그렸더라고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의 한 권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 제가 이 그 이런 그 어떤 이 비빌리오 그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데 영어의 이름을 쳐가지고 그 자막 밑에다 달면 좋은데 너무 그 벅차가지고 그런 게 제가 못했어요. 그래서 혹시 이 제가 찍은 영상에서 이 작가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의 이름 뭐 알파벳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다세요. 그럼 제가 이 책을 다시 참고해 가지고 댓글에다가 남겨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